자, 여러가지 미분법, 합성함수, 그래프랑 관련된 내용 일단 그거는 다음 시간으로 일단 빼버렸고 오늘은 우리가 그 외의 내용들 기본적인 교과서 개념들 위주로 한번 복습을 한번 해봅시다. 자, 일단 우리가 여기서 새로운 미분법들을 배웠었죠? 처음에 이제 따라서 실수배의 미분법. 실수배의 미분법. 우리가 어떤 함수의 실수배가 되게요. CFX. 이거를 미분했을 때, 실수배 되었을 때 도함수는 그냥 fx 미분한 다음에 실수배를 해줘도 되더라. 실수배 미분법이었던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뭘 배웠냐면은 합차의 미분법을 배웠어요. 따라서 합차의 미분법. 합차의 미분법. 근데 얘를 따로 이름을 기억하지 않는 이유는 너무 직관적으로 그냥 따로따로 미분한 거 더해주면 된다. 여기서 우리가 뭐로 생각할 수 있냐면 미분 가능한 함수라는 전제가 일단 깔려 있는 거야. 미분 가능한 함수의 합으로 이루어져 어떤 더하기 함수는 도함수가 예쁘게 잘 정의가 되더라. 그래서 미분 가능 더하기 미분 가능은 미분 가능이 보장된다. 로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거지. 도함수가 예쁘게 잘 정의가 되니까. 그래서 합차의 미분법. 그 다음에 우리가 합차했으니까 그 다음 복도했던 거죠. fx, gx의 미분하면 우리가 미분 가능한 함수와 미분 가능한 함수의 곱으로 이루어진 곱하기 함수의 도함수는 좀 모양이 특이하게 생겼었죠. f'x, gx, fx, g'x 이렇게 해서 따라하세요. 곱의 미분법. 사칙현상 중 나누기 빼고 지금 세 개를 다 앞에서 했었어요. 도함수가 예쁘게 잘 정의된다. 그래서 미분 가능 곱하기 미분 가능은 우리가 도함수가 예쁘게 잘 정의돼서 미분 가능이 보장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였고 이번에 추가가 된 게 몫의 미분법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이거는 원래 증명을 할 때 우리가 어떻게 썼냐면은 나는 이렇게 썼어. 한 번에 그냥 통으로 도함수 정리 계산해도 되는데 일단 g분의 1을 미분하는 걸 먼저 했었어요. 그래서 얘를 증명을 했더니 g 제곱분의 한 다음에 뭐가 되는 거였죠? 마이너스 g 프라임 이렇게 되는 거였나요? 난 얘를 따로 외우진 않아서.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g분의 f를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이거의 미분은 f 곱하기 g분의 1의 미분이나 해서 여기서 고백분법을 증명을 하면 증명 과정이 훨씬 짧아져서 우리가 수업 시간에서 증명할 때는 이렇게 증명을 했었어.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거 증명하는 것도 너네가 해보면 공부가 많이 되고 자, 이거를 증명을 한번 도함수 정의 이용해서 해보면 좋은데 시간이 조금 아까우니까 일단은 문제를 좀 더 우리 모르는 거 많이 봅시다. 자, 이 공식을 저기 써놨지만 다시 한번 불러주세요. 어떻게 되죠? 뭐분의 g제곱분의 한 다음에 f'g 그 다음 9가 마이너스 한 다음 g'에서 고배분법이랑 9가 반대가 나오는데 비슷한 모양이 나와서 외우기는 조금 편한 거였지. 내가 맨날 이거 맨날 계산 실수해가지고 왜 이거 틀린지 나도 모르겠어.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추가적으로 합성함수의 미분법부터 배웠었죠. 그래서 만약에 y는 하고 fgx 이렇게 생겼을 때 y 프라임은 하면 얘를 따라서 합성함수는 속함수 치환 하듯이 우리가 치환의 생각을 하라고 했었죠. 그래서 얘를 t로 이렇게 치환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ft를 미분해서 뭐라고 쓰면 되고 f 프라임 t 대신 다시 뭐로 바꿔주고 환원을 다시 해주고 그 다음에 속함수 미분이 누구를 곱해주면 이렇게 우리가 요구가 됐었죠. 그래서 이거 마찬가지 미분 가능 합성 미분 가능은 도함수가 예쁘게 잘 정의해야 된다. 미분이 가능하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거였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인 공식들은 이거는 좀 우리가 내신 대비할 때도 좀 하기도 했고 해서 요 공식 정도는 너네가 안 가르치지 않았을까. 자, 로그미분법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상황에서 쓰이기는 해. 근데 우리가 실전에서 주로 쓸 때는 언제 쓰냐면 따라서 밑과 지수에 모두 x가 들어가 있을 때. 모두 x가 들어가 있을 그러니까 약간 이런 거지. fx의 gx 이러면 좀 이상한 거야. 예를 들면 상수의 x에 대한 식 이렇게 있으면 이거를 따라서 지수함수에 합성된다고 생각을 할 수 있고 만약에 뭐 어떤 fx의 지수함수 수능하면 이렇게 만약 다항이었다라 정하면 이거는 우리 다항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단 말이지. 근데 둘 다 이렇게 x에 대한 식으로 들어가 있어 버리면 이거는 어떻게 판단할지 분류가 되게 애매해지기 때문에 이런 좀 특별한 꼴이니까 좀 기억을 해줘야 되고 나는 습관적으로 이런 게 나와 있다? 일단 따라서 양변 로그에서 이 지수 자리를 끌어내리고 나는 시작하는 게 습관이 돼 있으니까 너희도 이거 보면 끌어내리고 싶다 양변 로그 채우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었으면 좋겠어. 자, 그래서 뭐 예시가 원래 이런 경우도 있고 아니면 뭐 이런 경우도 있어요. y는 하고
우리가 거듭 제곱이 되게 좀 지저분하게 들어가 있는 경우 이렇게 됐으면 이거 옥셈미분법으로 도함수를 계산하려고 하면 개끔찍하단 말이야. 그래서 양변 로그를 취하면 이제 어떤 일이 생겼냐면 ln을 취할게요. 이게 절대값 이렇게 다 취해주고 그 다음에 y분의 y'을 한번 쓰는 거였죠? 우리가 로그를 취해서 로그 취 한번 떼줄까? ln 절대값 y는 이 0이 아닐 때만 정해야 되겠지. 그때 얘가 그러면 이제 로그의 성질로 싹 다 분리가 되는 거였죠. 해서 얘가 3하고 ln 절대값 x-2 플러스 4 ln 절대값 x 플러스 1 마이너스 5 ln 절대값 x-1 이렇게 되면 뭐가 좋느냐? 얘가 이제 미분을 했을 때 y분의 y'는 하고 여기는 좀 지저분해지긴 했지만 이쪽이 개단달해졌죠.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x-2분의 3 이렇게 간단해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고요? x1분의 4 마이너스 x-1분의 5 한 다음에 여기다가 누구만 다시 넘겨주면 y'을 비교적 쉽게 구할 수 있더라. 근데 이걸 실전에 쓸 일은 잘 없고 너네가 실전에서 로그 비문법을 쓰는 경우는 따라하세요. 위과 지수에 모두 x가 있을 때 모두 x에 대한 식으로 정의되어 있을 때 우리가 주로 유용하게 얘를 사용을 한다.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 예시를 한번 볼까요? 일단 x의 lx 하면은 우리가 양면에 로그를 취하려면 따라하세요. 진수 조건. 로그를 취한다는 게 ln을 취한다면은 그게 무슨 소리냐면은 자리를 이렇게 두 개를 만들어 놓는 거야. 그런 다음에 예를 들면 fx는 gx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런 등식이 있다 가정을 해볼게요. 그때 하나는 얘를 집어넣고 하나를 얘를 집어넣어서 우리가 로그는 1대1 대응이니까 따라서 입력값이 같으면 결과값이 같다. 같은 값을 쓰니까 결과가 같겠네. 이렇게 푸는 게 양변의 로그를 취하는 거고, 그러면 따라서 주어진 식들을 진수로 해석한다. 그러니까 진수로 만들 거란 얘기야. 그래서 양변의 로그를 취할 거면 무슨 조건을 만족해야? 진수 조건 만족해야 취할 수 있다가 되는 건데, 그러면 일단은 y는 x에 lnx 수정했으면은 이게 얘가 뭔지를 정확히 지금 안 나와 있죠? 그럼 따라하세요. 제약이 없으면 실수. 근데 여기서 lnx 진수로 쓰였으니까 무슨 조건을 한 번 더 제약을 걸어줘야 돼? 진수 조건에 의해서 x는 0보다 어떻다? 크다. 따라서 양수의 실수승. 이거는 무조건 뭐로 보장해요? 양수로 보장해요. 무조건 양수의 실수승은 양수로 보장이니까 그럼 여기다 내가 그냥 어차피 양수니까 절대값 해도 그냥 상관이 없어. 절대 씌워도 되고 안 씌워도 돼. 바로 ln은 돼요. 그 ln 여기다 어떻게 써볼까? ln y는 하고 lnx니까 이거의 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런 다음에 이제 양변을 제곱하겠다는 거지. 그럼 양변을 미분하겠다는 거죠. 미분하면 좌변은 뭐가 되고요? y분의 y'는 하고 우변은 어떻게 되죠? 이 lnx 한 다음에 lnx를 미분하면 뭐가 됐지? x네 이렇게 되는 거였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만 넘겨서 원래 y가 x의 lnx였죠. 이렇게 해서 도함수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고, 주로 도함수는 왜 구하느냐? 따라하세요. 도함수의 부호변화로 원함수의 증간변화 판단. 그럼 증간변화를 판단하면 극대극소도 판단할 수 있고 최대극소 최소도 판단할 수 있고 그래프도 그릴 수 있으니까 결국은 얘 부호만 보면 되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친구는 아까 부호가 항상 뭐라 그랬지? 양수니까 이제 얘는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되는 거니까 결국은 이제 이걸 구했다는 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따라하세요. 이파 지수에 모두 x가 있을 때 그때 우리가 양변의 로그를 취해서 미분을 하면 조금 더 우리가 편하게 다룰 수 있다 이 거고, 이거는 이제 우리가 원래 x에 n승 미분하면 nx n-1승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원래 언제 쓰는 거냐면 따라서 n은 자연수. 이거 증명을 수투에서 했었어. 그걸 이항정리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0분의 0꼴로 처리를 했는데 그거를 할 때 여기 자연수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거듭제곱 이렇게 풀어내는 거였거든. 근데 우리가 로그 비문법을 써봤더니 여기가 이제 자연수가 아니라 루트 2승 이렇게 있어도 그냥 똑같이 써도 결과가 같더라를 로그 비문법으로 증명을 하는데 증명할 필요는 없어요. 이거는. 자, 얘는 미분하면 뭐가 되는지 결과만 써볼까요? 어떻게 돼요? 루트 2하고 x의 1승 이렇게 정의가 된다를 증명할 때 로그 비문법을 이용해서 증명을 하게 되고, 이제 여기가 우리 기존에 알고 있던 공식에서 자연수가 아니어도 실수가 뭐가 들어가든 항상 상관이 없더라를 우리가 증명을 하게 되고 자유롭게 이제 쓰면 되는 거였어. 자, 그 다음에 이제 매개변수 미분법, 음함수 미분법인데
매개된 변수 미분법은 이제 y와 x의 관계가 하나의 예쁘게 등식으로 정리가 안 될 때 그냥 따로따로 어떤 또 다른 변수 t를 이용해서 표현을 했을 때 이 t를 따라하세요. 매개 변수. 그리고 매개 변수 t를 이용해서 x, y 따로따로 표현했을 때 우리가 그때 dy, dx를 구할 수 있다라는 거였죠. 그래서 따라하세요. dt 뭐야 이거 잘못 썼잖아. 분모가 틀렸네요. 분모가 뭐가 돼야 돼요? dt, dx 아니에요. dx? dt라고 읽어줘야죠. dx, dt분의 dy, dt라고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아 이런 문제를. 그래서 내가 학원 다녔는데 몸살감기 걸려가지고 계속 누워 있었거든. 해방해방하는 상태로 약 먹고 있더니 그런 말도 안 되는 거잖아. 자, 그래서 우리가 따로따로 표현돼 실제로 문제를 풀 때 너희가 이거를 쓸 일은 잘 없고 그냥 바로 매개 변수로 표현되어 있을 때 양면을 t에 대해 미분하고 그렇게 미분한 식을 써서 계산 쓱싹 해주면 되는 거였죠. 자, 근데 음함수 미분법은 설명하기가 조금 뭐 없어요. 따라하세요. y를 함수로 생각하고 미분. 또 y가 그냥 하나의 그냥 뭐 gx 뭐 이런 느낌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x제곱 플러스 2xy 플러스 마이너스 4y 2승은요 이렇게 표현되면 따라서 음함수 꼴 y는 하고 표현되면 양함수 꼴 양함수 표현이라고 하고 그게 아니라 한쪽에 다 몰아서 정리하는 음함수 표현 음함수 꼴이라고 하죠. 자, 그때 얘를 미분해라 dy dx y 프라임 구해라 그러면 그냥 x에 대해 미분을 할 때 이 y 자체가 하나의 그냥 x에 대한 함수라고 생각을 하고 예를 들면 gx 뭐 이런 느낌으로 생각을 하는 거지. 그래서 y를 gx라고 생각을 한다면 마이너스 4하고 gx의 제곱은요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제 미분을 했을 때 어떻게 되죠? 불러주세요. 2x 플러스하고 여기 무슨 미분법? 미분법 어떻게 되죠? 2gx 그 다음에 2xg 프라임 x 그 다음 마이너스 그 다음 어떻게 되고요? 8gx 그 다음에 g 프라임 x는 0에서 다시 이거를 y로 다시 되돌려주면 2x 플러스 2y 플러스 2x y 프라임 마이너스 8y y 프라임은 0 이렇게 되니까 여기서 한 번에 바로 이렇게 가겠다는 얘기인 거지. 그래서 우리가 x를 미분하면 그대로 놓고 y를 미분했을 때는 얘는 그대로 놓고 x를 미분하고 그대로 놓고 y를 미분했을 때 뒤에 뭐를 곱하자? y 프라임 곱하자. 왜요? 그냥 함수로 생각하고 계산해봤더니 그런 결과가 나오더라 해서 우리가 음함수를 쓰는 거였죠. 그래서 우리가 음함수 분법까지 얘기를 했고요.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뭐 여기까지는 들으니까 또 생각이 잘 나지. 자, 그 다음에 역함수의 미분법 하면 정석은 이거야. 그냥 정석은 우리가 도함수, 그러니까 합성함수 역함수의 정의를 식으로 표현했을 때 우리가 합성하면 상등함수다 였던 거를 우리가 한 등식을 미분을 해서 얻을 식을 번역을 한 게 따라서 역함수의 도함수를 구하는 거. 너네 둘 중에 편한 거를 상황에 맞게 쓰면 되는데 나는 상황을 좀 다르게 판단한다 그랬죠? 따라서 역함수의 도함수를 구할 때 그러니까 역함수의 뭐를 구할 때 미분계수 구할 때 나는 표를 그려서 하는 게 좀 실수를 예방하고 나는 좋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 모양 그래프랑 연동해서 우리가 기억을 하면 좋다고 했었어요. 자, FA가 B다. 그럼 F의 역함수 G는 어디를 지나야 되는 거죠? 얘가 A, B 지난다는 얘기잖아요. 그림에서는 여기 F가 A, B를 지난다. 그리고 그때 접선 기울기가 M이다. 이렇게 돼 있다면 역함수를 상상을 해보면 따라하세요. Yx 대칭. C니까 그러면 A, B 지난다? 그럼 역함수 G는 어디 지난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자리 바꿔서 한번 써주고 그때 따라하세요. 대응되는 점의 기울기의 역수. 얘들 역수가 M분의 1이라고 썼는데 역수관계다 해서 역함수의 미분계수를 구할 때 나는 표를 그리는 걸 선호를 하고 만약에 너네가 도함수를 구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그 표를 쓰긴 애매하니까 그 정석대로 도함수를 잘 써주면 되는 거죠. 자, 이거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하나만 딱 봅시다. f, g, x 역함수 관계라면 합성했을 때 뭐가 나온다? x, 상등함수 x가 나온다라고 했었고 이걸 양변을 그냥 뭐 한 거예요? 미분을 한 거죠. 그럼 f 프라임 gx, g 프라임 x는 1 이렇게 되고 내가 원하는 게 g 프라임 x니까 이 친구를 뭐 해주면 나눠주면 되는데 넘겨주려면 얘가 뭐가 아니어야 나눌 수 있죠? 0이 아니에요. 그래서 도함수는 역함수 도함수는 항상 정의되는 게 아니라 얘 대응되는 지점의 기울기가 0이 아닐 때만 정의가 된다. 그런 이유는 f가 예를 들면은 기울기 0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다면 이
이쯤을 y는 x로 해볼까요? 자, 그러면 얘 이 기울기 0인 지점에 대응되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무한대로 이렇게 발산을 해버리기 때문에 따라서 기울기가 정의되지 않는다. 기울기가 정의되지 않는다. 그래서 얘가 0이 아닐 때로 정의하는 게 요 대응되는 점에서 기울기 정의 안 될 때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g'x는 하고 자, 0이 아닐 때 f'gx분의 1 반하고 얘가 뭐가 아니다 꼭 써줘야 돼요. 0이 아니다 써주면 너무 좋겠죠. 그래서 우리가 역함수의 미분법은 역함수의 도함수를 구하는 방법 당연히 알아야 되고, 그리고 편이상 미분계수를 구할 때 우리가 그래프 상황을 떠올리거나 또는 이렇게 표를 그리면 실수할 확률을 조금 줄일 수 있다. 개인적인 취향이고, 또 편하면 쓰고 아니면 그냥 이걸로 해도 다 풀리긴 풀려요. 저희 교과서적인 풀이니까. 자, 그 다음에 초월함수 미분법 이제 우리가 지수로그 삼각을 미분하는 공식들 자 하나씩 다 얘기를 하고 넘어갑시다. 수능 어떻게 되죠? 들어주세요. f'x 앞에 빼줬구나. 이 fx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 조용. f'x 앞에 빼주고 afx하고 좀 다른 게 있죠, 얘가? 곱하기 ln 그렇죠. 자, 그 다음 유택 3번 분의 f'x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 다음 승리 네, 똑같이 나오는데 뭐가 뒤에 붙는 거지?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건 간단하게 표현하면 밑변환으로 분리를 해서 실수의 미분법을 한 거랑 똑같겠죠? 현재 불러주세요. 이렇게 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볼게요. 마이너스 f'x sin fx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 제가 탄제스 모르겠죠? 까먹었죠? 헷갈리죠? f'x 더하기 시컨트 제곱 벡터 x 시컨트 제곱 벡터 x 유명하네요. 네. 불러주세요. 수고. 마이너스 이게 외울 때는 이제 이 친구랑 이 친구를 외우면 얘네들이 모양이 거의 비슷하고 역학관계인 얘네들이 모양이 거의 비슷하다고 했으니까 외울 때는 그게 좀 편했죠. 자, 그 다음 종료. 네. 그렇죠. 시컨트 fx, 텐트 fx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 다음 네. 큰일 나요. 네, 제곱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리를 좀 되는 거죠. 자, 이거는 한번 봤으니까 어느 정도 헷갈리는 사람들은 다음 조금 더 얘기를 외워주면 기억이 좀 더 오래 가겠죠. 자, 그 다음 또 어떤 내용들이 있느냐. 저희 이계도함수라는 걸 정의를 했어요. 도함수 f'x가 미분 가능할 때 그 도함수의 도함수를 우리가 따라서 이계도함수, 이계도함수보다 이제 더 여러 번 미분한 고계도함수들은 고등학교까지는 다루진 않고 이계까지만 우리가 딱 다루게 되고요. 자, 그때 더블 프라임이라고 부르고 얘는 그냥 정의는 이렇게 된다. 그래서 얘를 우리가 잘 활용을 할 수 있으면 되는 거죠. 자, 얘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따라하세요. 함수의 오목과 볼록. 정확히는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오목볼록이라고 얘기를 하진 않죠. 따라서 위볼, 라볼. 우리가 도함수의 부호로 따라하세요. 도함수의 부호는 원함수의 증가함수랑 관련이 있는 거였고, 우리가 이계도함수의 부호는 함수의 위볼, 라볼과 관련이 있다. 우리가 배웠죠. 자, 그래서 f 더블 프라임이 양수일 때는 따라하세요. 도함수가 양수. 그래서 도함수가 뭐 한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 거야. 그 구간에서 증가한다. 도함수가 증가하니까 접선의 기울기가 증가해서 어디로 볼록한 모양이 나오는 거죠? 아래로 볼록. 그래서 우리가 이계도함수가 양수다. 그럼 그 구간에서 아래로 볼록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거 외우기 편한 방법이 따라서 2차 함수의 최고차 한계수. 그게 이계도함수 값이랑 똑같아요. 예를 들면 fx가 ax제곱 플러스 bx 글씨 이렇게 되면 f'x는 2ax 플 f 더블 프라임 x는 2a니까 2차 함수의 초고차 한계수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 위볼 아볼이 결정이 되잖아요.
그것처럼 외우면 우리가 외우기가 좀 편하겠죠. 그래서 이계도함수의 부호가 양수일 때는 최고차항계수가 양수의 2차 함수처럼 어디로 불러? 아래로 불러. 음수일 때는 최고차항계수 음수의 2차처럼 어디로 불러? 위로 외우면 우리가 좀 덜 헷갈리니까 이렇게 외우면 좋겠다 했던 거고. 자, 그래서 우리가 fx가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이계도함수의 부호가 변하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생기는지 한번 봅시다. f'x는 하고 절개를 할게요. x 3승 마이너스 3x니까 3x제곱 마이너스 3 f'x는 하면 6x 이렇게 되겠지? 자, 그래프를 쭉 한번 그려보면 x축 이계도함수는 6x f' 여기가 0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플러스 된 건데 했을 때 이계도함수로 우리가 도함수의 개형을 추론할 수 있겠죠? 뭐 하다가 뭐 하겠구나? 감소하다 증가. 근데 절편이 이거 인수분해 보면 몇인 거 알 수 있어요? 뿔마 1. 그럼 뿔마 1에서 감소하다 증가니까 아래로 볼로 위로 볼로 이렇게 미쳤나봐요. 뿔 이렇게 되고 그럼 따라서 도함수의 부호로 원함수의 개형 추론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 이렇게 되고 여기 지금 상황을 살펴보면 따라하세요. 이계도함수의 부호가 지금 여기서 한번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얘 입장에서는 따라하세요. 도함수의 부호가 도함수 입장에서는 이계도함수가 자기 도함수니까 따라서 이계도함수의 부호가 변했다. 도함수의 부호가 변했다. 그러면 내 뭐가 변했을 거다. 얘는 뭐가 변한 거예요? 자기 도함수의 부호가 변했대. 원함수의 뭐가 변하는 거야? 증가. 그래서 뭐하다가 뭐로 바뀌게 되는 거고 감소하다 증가. 미분 가능한 함수가 증감이 바뀌면 무슨 점이 생긴다라고 했죠? 극점이 생긴다. 그래서 여기가 극점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래서 이계도함수의 부호가 변하면 따라하세요. 도함수는 극점이 생긴다. 원함수는 무슨 점이 생긴다라고 그러죠? 근데 변곡점이 생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따라서 위볼에서 아볼로 변하는 지점. 이 지점을 무슨 점이라고 부른다고요? 변곡점은 이제 접선과 관련된 문제에서는 엄청 특별하게 쓰기 때문에 변곡접선을 우리가 좀 신경 써서 봐야 되기 때문에 변곡점도 우리가 원한다면 잘 구할 수 있어야 하고요. 자, 그래서 한번 읽고 넘어갑시다. 따라하세요. x는 a에서 이계도함수가 부호가 변하면 자, 도함수는 무슨 일이 생긴대요? 무슨 점이 생기고? 따라하세요. 도함수는 극점, 원함수는 변곡점 생길 거나 라고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죠. 이건 당연히 그냥 보자마자 쓱싹 할 수 있어야 되고. 자, 극점 얘기 나왔으니까 잠깐만 좀 얘기를 하자면 이것만 딱 얘기를 할게요. 극점을 한다? 네. 우리가 극대극소를 정의할 때는 뭘 했냐면 원래 증가함수를 증가함수를 언급을 좀 하고 우리가 그 다음에 최대치수 극대극소를 얘기를 했었는데 증가부터 얘기를 해볼까? f가 증가한다. 따라하세요. x는 1일 때 증가한다. 이런 표현은 없어. 우리가 따라서 증가는 구간에서 정의. 우리가 어떤 구간에서 어떤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면 또는 어떤 명제가 항상 참이면 우리가 증가한다라고 부르기로 약속을 했었죠. 그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구간 내의 어떤 구간 내의 인의 두 원소를 골랐을 때 작은 걸 x1, 큰 걸 x2라고 했을 때 뭐가 항상 성립하면 fx1, fx2 중 누가 항상 크다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골랐을 때 무조건 이렇게 된다면 그 구간에서 원다라고 정의했어요. 증가한다라고 정의를 했었어. 그래서 원래는 따라하세요. 증가인지 확인. 원래 절대부등식이 성립하는지 이게 항상 성립하는지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너무 불편했죠? 그래서 평균값 정리를 이용해서 따라하세요. 도함수의 부호를 이용한 원함수의 증가판단. 그래서 평균값 정리를 증명을 했더니 도함수가 양수다 무조건 보장이 되는데 누가 뭐한다? F가 뭐한다? 증가한다가 보장이 되더라. 그래서 이걸로 우리가 대신 확인을 하겠다 였던 거고 이거 역은 단례가 있었죠? 예를 들면 증가하면 기울기 0보다 커야지 하면은 y max 함수 기울기 0이네. 얘도 증가의 정의에 의해서 x값이 커질 때 y값이 커지니까 이거의 단례가 될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증가한다라고 문제에서 얘기를 해줬다? 그럼 내가 뭐는 보장이 되는구나 라고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f'이 0보다 이상인 건 맞겠네. 그럼 이거의 반례 0 이상이면 증가하죠의 반례는 뭐가 포함된 함수라 그랬죠?
상수함수인 구간 이 포함된 함수는 기울기가 항상 0 이상이지만 여기 x값이 커졌는데 y값이 그대로죠? 그럼 증감수는 아니다 하는 거였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증감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고 그 다음 최대 최소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최대 최소가 되게 애매했었어. 왜냐면은 말로 표현하자면 여기가 A일 때, B일 때, C 우리가 증가의 정의를 제대로 모르는 이제 중학생 애들한테 또는 고1 애들한테 물어보잖아. 야, 이 최대값이 있을까 없을까 하면 애들이 되게 의견이 갈리거든. 왜냐면 A일 때랑 B일 때랑 높이가 어때요? 똑같죠? 이러면 애들이 되게 애매해하는 거야. 근데 최대가 있다고 해야 되나? 되게 애매한 거예요. 현준아, 얘 최대가 있나요? 언제 최대죠? 그렇지. A와 B일 때 최대값 C를 갖는다가 정확한 표현이야. 왜 똑같은데 왜 최대요? 이렇게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최대를 따로 정의를 했던 거지. 최대는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정확하게 엄밀하게 표현을 하면 좀 잘 됐을까요? X는 A에서 F가 최대값을 갖는다. 이렇게만 쓸게. 그럼 얘는 우리가 식으로 어떻게 표현을 하기로 했냐면 X에 뭘 대입하든 FA보다 어떠면 작거나 같으면 나보다 큰 애가 없다. 나보다 큰 애가 없다. 그럼 그 값을 최대값으로 불러주기로 약속해서 아까 걔가 최대값이 됐던 거였죠. 자, 그럼 우리가 극대극소도 정의를 했어요. 그다음 이걸 가지고. 자, 극대의 정의는 뭐였는지 기억이 나나요? 간단하게는 따라서요. 로컬 맥시멈. 로컬이라는 건 따라하세요. 인의 열린 구간. 그래서 우리가 얘는 간단히 말하면 이게 극대다 하면은 따라하세요. F가 최대가 되는 여기 이제 최대인으로 줄였을게. 최대인 뭐가 존재한다? 열린 구간이 뭐한다? 존재한다. 인의 열린 구간에서 최대가 되는 그런 열린 구간이 존재한다면 우리가 그 지점을 무슨 점이라 불러주겠다? 그때 예를 들면은 이렇게 있어요. 기울기 0인 지점, 기울기 0인 지점. 자, 여기가 A, 여기가 C, B라고 합시다. 자, 이 지점은 전체로 봤을 때는 최대값인가요? 최대값이 아니죠. 여기 y좌표가 최대점이 아니지. 하지만 아주 좁은 열린 구간으로 이 근방에서만 봤을 때는 얘 A일 때가 뭐인 열린 구간이 존재하네요. A일 때 최대인 열린 구간 존재하죠? 그럼 이 지점을 전체에서 열린 구간에서는 최대, 전체로 봤을 때 얘를 뭐라고 말해줘야 돼요? 그때 얘도 마찬가지로 좁은 열린 구간에서 최대가 되는 경우가 존재하죠? 그럼 따라하세요. 그때 그 전체로 봤을 때 얘보다 큰 애가 없죠? 그래서 얘를 뭐라고도 불러줘도 돼? 따라하세요. 그때이자 최대.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배웠냐면 따라하세요. 최대 최소는 극값 또는 양극값. 교과서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해. 왜냐면 교과서에서는 양끝을 극값으로 해석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원래 극값도 양극값에 포함되기 때문에 따라하세요. 최대값은 그때값 중 가장 큰 값. 원래 그렇게 말해도 괜찮아. 근데 교과서에서 극값 또는 양극값이라고 걸 따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조금 이제 교과 과정에서 다루기 애매해진 건데 어쨌든 우리가 그럼 양끝을 따로 분리를 하는 교과서대로 얘기를 하자면 따라서 최대값은 그때값 또는 양극값 이렇게 해석하면 되고요. 그럼 최소값은 하면 어떻게 찾아라? 라고 말해줄 수 있는 거야. 그 소값 또는 양극값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 있다는 거지. 원래 극소 이렇게 되는 건데 어제 양끝을 교과서에서는 분리해서 언급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극대극소까지 얘기를 했었어요. 그럼 문제가 있었어. 뭐가 문제였냐 수에서 아니 그러면 모든 지점에서 다 확인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우리가 뭘 정의를 했냐면 따라하세요. 극점 후보 이게 뭐냐 따라하세요. 극점이 될 수 있는 지점 모든 지점을 다 볼 수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몇몇 될 수 있는 후보들만 체크를 한다고 했었어. 기억이 나나요? 몇 개 정도 있었게? 전혀 기억이 안 나요. 기억나는 거 아무거나 한번 얘기해봐. 극점조사야 그럼 너 어떻게 할 거야? 어떡하죠? 극점조사는 어떻게 하는지 갑자기 모르겠어요. 그 어떤 점 주변에서 그 정보가 크거나 작은 지점이 있는지 그걸 다 볼 거예요? 모든 지점을 다 볼 거예요? 식으로 조절했으면 어떻게 할까요? 좀 끔찍한 일이 생기는 거죠. 따라하세요. 양끝점. 우리 양끝점은 교과서에서 극점으로 언급을 안 하기 때문에 일단 생략을 할게. 그걸 제외한다면 3개야. 몇 개라고요? 따라하세요. 불연속점. 불연속 지점이 이제 문제에서
좀 애들이 많이 불연속이야. 불연속 지점 또는 불연속점은 극점이 될 수가 있었어. 왜냐면 이렇게 애들이 이제 연속함수의 극점 조사만 하다 보니까 불연속점 나오는 게 대부분 틀려. 자, 따라하세요. 열린 구간 최대. 이게 파란색으로 열린 구간 잡으면 요 불연속 점이 최대값인 상황이 존재하죠? 그럼 얘는 무슨 점이라고 말해줄 수 있는 거야? 극대점. 근데 얘 도함수의 구호를 보면은 일단 미분 불가능하니까 F'은 0 하면 여기 애초에 나오지도 않아? 그리고 도함수의 구호 변화를 봐도 뭐 하다가 지금 뭐 하는 상황이야? 증가해서 도함수 구호 변화가 안 걸려? 그래서 따라서 불연속점은 정의로하게. 정의가 뭔데요? 뭐가 되면 뭐가 존재한다? 최대가 되면 열린 구간이 존재한다는 걸 내가 직접 확인을 해야 돼. 기울기를 보고 너네가 식으로 판단해 낼 수도 있겠지만 그 카드를 이용해서. 자, 또는 따라서 첨점. 그리고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따라서 미분 가능한 함수의 극점. 그럼 무조건 뭐 그거지. 기울기가 접선 기울기가 몇일 때? 0일 때. 그래서 우리가 얘는 이제 뭐를 이용했었냐면 정의를 이용했어요. 극점의 정의, 극대 극소의 정의 따라서 최대 또는 최소인 열린 구간이 존재한다. 간단히 기억하려면 로컬 맥시멈, 로컬 미니멈을 기억을 하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친구는 따라하세요. 연속함수의 극점 조사. 연속함수의 극점 조사는 따라하세요. 도함수의 구호 변화. 그리고 연속함수의 극점 조사 이렇게 하고 이건 따로 표로 내가 써줬어요. 어떻게 했냐면은 극대 극소 F를 보고 판단할 수도 있고 F 프라임 보고 판단할 수도 있다라고 했었어. 극대가 생기려면 연속함수가 뭐하다가 뭐 하면 극대가 생기는 거죠? 증가하다가 함수 따라서 원함수의 증가 변화. 그럼 극소는 언제 생겨요? 뭐하다가 뭐 하면? 그럼 극소가 그 지점에 생겼겠지 이렇게 판단하고 그 다음에 도함수를 이용한다면 원함수가 증가했대요. 그러면 도함수는 뭐인 상황으로 해석하면 되겠네? 플러스 A가 뭐로 바뀌었다? 마이너스로 바뀌는 그 지점. 이런 건 안 돼. 끌, 0, 끌, 마 하면은 플러스에서 0은 됐지만 마이너스로 안 바뀌었죠? 그럼 부호가 생겼다고 판단해? 안 생겼다 판단해? 안 생겼다 판단을 하는 거죠. 이런 것만 좀 조심을 하면 되겠죠? 자, 그럼 극소는 도함수의 부호가 뭐에서 뭐로 바뀌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이 수표에서 이 내용들을 했었고 이 내용에다가 이제 얘네들을 올려서 우리가 다루는 거죠. 우리가 따라하세요. 도함수의 부호는 원함수의 증가. 이랑 관련이다. 와, 땀나가지고 거의 다 돌리네. 따라서 도함수의 부호는 원함수의 증가. 이랑 관련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도함수를 구했던 거고. 자, 이게 도함수의 부호는 원함수의 뭐랑 관련이 있다 그랬죠? 원함수의 뭐? 오볼록 또는 우리는 뭐라 부를 거야? 위보라볼과 관련이 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원래 극점조사야 그러면은 두 가지야. 따라하세요. 불연속 지점이 존재하면 정의를 이용. 정의로 따로 처리를 해주고 연속인 구간에서는 따라하세요. 연속함수의 극점조사. 부호의 무슨 변화로? 도함수의 부호 변화로 관찰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문제가 있어. 도함수의 부호가 판단이 힘들어지는 상황이 존재해요. 그런 미적분에서는. 수초에서는 그럴 일이 없지만. 자, 그럴 때 우리가 따라서 이계도함수를 이용한 극점한다. 또 할 수 있다는 얘기야. 일단 얘는 이계도함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따라서 이계도함수가 연속. 그러면 이제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라는 얘기고. 그러면 따라서 실수 전체 집합에서 좌우와. 우리가 열린 구간, 실수 전체 집합은 열린 구간이잖아요. 열린 구간 연속의 정의는 따라서 구간 내의 모든 지점 연속. 그럼 그 모든 지점에서 좌우함이 같다 하니까 따라하세요. 모든 지점에서 함수값이 존재한다. 그러면 도함수 입장에서는 이게 도함수가 자기 도함수잖아. 따라하세요. 모든 지점에서 도함수값이 존재한다. 그러면 뭐가 가능하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어요? 미분 가능하다. 그래서 도함수가 미분 가능하다. 그럼 도함수가 뭐가 보장되고 연속이 보장되고 그럼 마찬가지 원리로 원함수가 뭐가 가능하고 미분 가능하고 뭐로 보장된다? 연속도 보장된다로도 해석할 수가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이 첨점, 불연속점 이런 건 아예 그냥 존재하지 않는 상황인 거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도함수의 부호 변화 판단이 되게 힘든 시기다. 계산해봤는데 이 판단이 안 된다. 그러면 혹시 해가지고 한 번 더 미분해가지고 이계도함수로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야. 자, 예를 들어서 이계도함수 대입해가지고 이계도함수가 양수예요. 그럼 위볼, 아볼에서는 위볼이 아볼이야? 아볼 어딘가야? 근데 접선의 기울기가 그때 몇이 되는 순간이래요?
0이니까 딱 무슨 점이었겠구나, 극소점이었겠구나 판단할 수 있다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나요? 이거 마찬가지. 이게 더함수 뭐가 음수예요. 그러면 위볼 라볼 뭐예요? 위볼. 근데 위볼인 상황에서 기울기 몇이라 그랬으니까 0. 이게 무슨 점이었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게 더함수의 부호로도 극점을 판단하는 데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언제 쓰냐면 따라하세요. 도함수의 부호변화 관찰이 힘들 때. 그러면 우리가 와씨 부호변화 모르겠는데 그러면 누구를 이용할 수 있다고요? 이게 더함수. 너네가 평소에 자주 나오는 경우는 아니니까 이거는 까먹지 않아야 우리가 이런 상황에 적절하게 잘 쓸 수가 있겠죠? 이건 평균값 함수가 평균값인데 이건 따로 얘기는 안 할게요. 자, 결국은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왜 했냐? 따라하세요. 그래프 그리기. 그래프 그리는 거 단계를 좀 내가 여러 개로 나눠놨는데 이거 지울게요. 자, 이거 좀 안 하면 조금 또 까먹죠. 그리고 너네가 사실 이건 그 가이드라인이야. 이런 것들은 판단하면 너네가 이제 적절하게 그래프를 알아볼 수 있다 이건데 모든 문제를 풀 때 이걸 다 할 필요는 없어요. 필요한 거를 뽑았으면 되는데 처음에는 잘 모르니까 연습할 겸 그냥 모든 걸 다 했던 거죠. 자, 따라서 정의역 확인. 예를 들면 정의역이 실수 절대 집합이 아닌 경우들이 좀 존재하죠. 로그랑 관련된 애들이라던가 또는 삼각함수 중 탄젠트랑 관련된 애들은 이제 코사인과 사인이에요. 코사인 0일 때도 정의가 안 되죠. 그리고 유리함수인 경우에는 뭐가 0일 때도 정의가 안 되죠. 뭐가 0일 때도 정의 안 되니까 이런 정의역을 체크를 해줘야 돼. 왜 판단하나요? 예를 들면 x는 x-1분의 x제곱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하면 얘 어디서 정의가 안 돼요? x는 1일 때 정의가 안 되지? 그럼 따라하세요. 수직점에서 확인해줘야 돼요. 정역이 실수 전체 집합인데요? 그럼 수직점에서는 없으니까 안 해도 돼. 근데 정역이 제한됐을 때 로그라든지 삼각함수의 몇몇 종류라든지 이런 분수꼴의 함수가 나왔을 때는 따라하세요. 수직정근 확인. 이거를 해줘야 돼. 따라하세요. 정의되지 않는 지점. 좌우극한 확인. 뿔만 무한대로 가는지 등을 우리가 체크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인 거야. 그래서 정의역 확인을 먼저 습관적으로 해주는 게 좋고, 자, 그다음 무슨 성 확인을 하래요? 주기성. 주기성은 크게 일반적으로 가장 쉬운 거는 무슨 함수인지 판단하는 거예요. 우기함수. 우기함수 판단하는 방법 현주는 어떻게 판단했죠? 원래 식에 마이너스 x를 했을 때 네? 원래 식과 같은 우기함수 네. 부호만 반대면 기함수. 그렇죠. 그렇게 판단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모양이 되게 좀 특별한 모양이 반복되는 애 같은 경우는 이거 어디에 대한 선대칭 아닌가? 어디에 대한 전대칭 아닌가? 전대칭까지는 좀 선 넘긴 한데 어쨌든 우리가 좀 발상적이지만 생각해 볼 수는 있단 말이야. 자, 그러면 우리가 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겠죠? f-x가 fx다. 그럼 이건 무슨 함수다라고 부르는 거고 우함수. f-x가 마이너스 f 처음이랑 도거가 되다. 그럼 무슨 함수? 기함수라고 부르는 거죠. 그럼 얘 g로 나옵니다. 자, 그랬을 때 따라하세요. 우기함수의 사칙연산 그리고 우기함수의 합성 했을 때 어떻게 했느냐? 너네가 이제 외워서 풀려면 푸시고요. 아니면 좀 헷갈린다? 그러면 x 대신 마이너스 x로 확인을 해보면 돼. 예를 들면 우리가 곱하기일 때는 너무 명확했죠? 예를 들면 f 곱하기 gx. 자, 얘는 우함수일까 기함수일까 이렇게 된다고 치면 이거 무슨 함수 곱하기 무슨 함수? 우함수 곱하기 기함수니까 우리가 상상할 때는 x랑 x제곱, 우함수는 x제곱, 기함수는 x로 판단해도 된다고 했죠? 그렇게 판단해도 된다고 한 이유는 일정한 규칙성을 띠기 때문에 그렇게 외우면 편하다였던 거죠. 자, 그럼 얘는 마이너스 x를 넣으면 f 마이너스 x g 이렇게 되겠죠? 근데 얘는 우함수니까 그냥 뭐랑 똑같아질 거고 fx. 이 친구는 뭐로 바뀌겠네요? 마이너스 gx. 그래서 처음과 뭐가 반대다? 그래서 얘는 무슨 함수다? 기함수.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건데 그러면 fx 플러스 gx는 어떨까요? 이건 어떨까요? 라고 생각을 해보면 우 더하기 기니까 우지? 기지? 이러고 있으면 안 돼? 애매하다? 그럼 우리가 여기다가 직접 계산을 해보면 돼요. 마이너스 이렇게 대입을 했다 쳐보자. 이 친구는 뭐로 변하고요? 그대로 fx로 변하겠죠? 이 친구는 뭐로 변해요? 이렇게 되면 처음 식이랑 완전 그냥 다른 식이 되버리잖아. 그럼 얘는 대칭성이 깨졌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는 거죠.
낯선 함수를 만났다? 딱 봤을 때 너네가 고함수네, 기함수네 판단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애매하다? 아니면 모르겠다? 그러면 따라하세요. 주기성을 확인한다. 원에서 확인을 하는 게 몸에 배어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우기함수 확인할 수 있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뭐야, 왜 주기성에다 그걸 얘기하고 있어? 어떻게 있었는데? 왜 아무도 얘기를 안 했어요? 여기 써있잖아. 무슨 장님이었네. 자, 주기성은 언제 생기는 거였지? 그럼 무슨 함수가 포함되어 있을 때 주로 생긴다? 사각함수 또는 그냥 문제에서 주기성을 몇의 주기성을 띠는 함수다라고 한 등식을 줬을 때 인 거죠. 절편은 우리가 주로 많이 쓰는 건 따라서 x절편. 근데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y절편도 이제 알아둬야 될 때가 있기 때문에 절편 확인 이렇게 합쳐놨어요. x절편 또는 y절편을 알면 그래프를 그리는 데 좀 더 도움이 된다 뭐 이런 내용이고. 자, 그 다음 여기서 우리가 더 이상 얻을 수 있는 게 없다면 그 다음 뭘 하냐 따라서요. 도함수의 보로, 원함수의 증가함수, 극대극소 이렇게 두 가지를 판단할 수가 있고 좀 더 나아가서 최대치수까지 판단할 수가 있었죠. 자, 그 다음 좀 더 우리가 자세히 관찰하고 싶다면 따라서 이계도함수의 보로, 원함수의 미분합을 변곡점 판단 이걸 할 수 있다는데 대부분의 문제는 변곡점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대부분 여기서 끝나긴 하지. 자, 그 다음에 정근선 확인인데요. 일단 수직정근선. 수직정근선은 따라하세요. 정의가 안 될 때. 정의가 안 되는 그 딱 지점, 그 지점에서 우리가 좌극한 확인했을 때 수직정근선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 이거고요. 자, 수평정근선은 이거는 습관적으로 그냥 너네가 해봐야 돼. 따라서 x에 뿔만 무한대 이렇게 넣고 확인을 되니까 차라리 해보면 돼요. 그래서 x가 무한 들어갈 때 이 극한, x가 마이너스 무한 들어갈 때 극한이 수렴한다면 이건 수평정근선을 가진다가 되는 거고요. 사선정근선은 문제에 활용되는 일은 잘 없기는 한데 따라하세요. 도함수가 수렴할 때 x가 뿔만 무한 들어갈 때 도함수가 수렴한다면 기울기가 특정 값에 한없이 가까워지니까 어떤 예를 들면 도함수가 L에 가까워진다? 그러면 기울기가 L인 어떤 직선에 한없이 가까워진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럼 사선정근선을 의심해 볼 수가 있는 거고 더하기 함수를 그리는 게 아니라면 굳이 사선정근선을 의식하면서 문제를 푸는 경우는 없다고 일단 봐도 괜찮아요. 자, 복습을 한번 읽어보고 갑시다. 따라서 정의역 확인, 주기성 확인, 대칭성 확인. 자, 그 다음에 절편 확인. 자, 여기서부터 이제 계산이야. 따라서 도함수를 이용. 뭐 판단? 증가함과 극대극소. 그 다음에 누구 이용? 이계도함수 이용해서 뭐를 판단? 미분합을 그리고 병점을 판단할 수 있다. 정근선. 자, 그 다음에 근데 매번 모든 문제를 풀 때 다짜고짜 이걸 다 하고 문제를 풀기는 너무 번거롭잖아. 그래서 우리가 그래프를 간단하게 그리는 방법들을 몇 가지를 배웠어. 따라하세요. 역수함수 그리기, 더하기 함수 그리기, 가장 많이 쓰는 따라하세요. 곱하기 함수 그리기. 이것들을 우리가 이용을 한다면 계산을 하기 전에 미리 상황을 좀 파악을 해놓고 요런 상황이네. 계산해야겠다. 쓱싹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역수함수 그리기 같은 경우는 좀 특징이 있어. 따라하세요. 분모가 0이 될 때. 이거 0분의가 되니까 무슨 정의가 안 돼서 무슨 선이 생길 거다? 수직정근선이 생기고. 자, 그리고 우리가 f의 범위에 따라 그래프를 그리라고 했어. 자, fx의 값이 만약에 뿔마 1일 때는 역수 취해도 뭘까요? 뿔마 1이겠죠? 1은 역수 취해도 그냥 1이고 마일도 역수 취해도 마일이니까. 자, 근데 만약에 fx의 값이 마이랑 1 사이 값이었다? 그러면 이제 역수함수의 값은 어떻게 되는 거죠? 절대값이 1보다 큰 거죠. 마일보다 어떻거나 작거나 또는 fx분의 1이 1보다 어떻거나 커지는 거고 그 다음에 절대값이 1보다 클 때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고요? 마일이랑 1 사이를 이렇게 갇히게 되는 거죠. 역수를 취해주면. 그리고 0 플러스 0이 하나씩 가까워질 때 0이 하나씩 가까워질 때 그러면 어디로 발산? 그럼 f의 x분의 1의 극한이 근데 그냥 무한으로 쓸게요. 귀찮으니까. 근데 만약에 0 마이너스 0이 가까워지는데 음수이다 라고 하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네, 마이너스 1로 간다. 이렇게 화살표를 쓸까?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용하면 뭐를 좀 편하게 그릴 수 있느냐? 시컨트 x 이런 거 좀 쉽게 그릴 수 있겠지. 자, 코사인 그래프를 한 줄기만 딱 그릴게요. 여기가 파이 이렇게 한 줄기만 딱 그려볼게.
그때 역수함수를 우리가 계산하지 않고 그냥 바로 그릴 수 있으면 좋다는 거죠. 자, 순서는 따라하세요. 분모가 0이 될 때 수식정에서 그 0 되는 점 몇 개 존재하네 지금 보이네. 이게 여기랑 여기 수식정에서 땡길 때 수식정에서 바로 그냥 그거 버리고 시작하는 얘기예요. 자, 그랬을 때 그 다음 따라하세요. 뿔마이는 그대로. 그럼 점을 찍어보면은 지금 여기 1일 때 그대로, 마일일 때 그대로, 여기도 이렇게 동그라미 이렇게 그려놓을게. 여기 그냥 그대로 역수함수도 지난다는 얘기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따라하세요. 0 플러스 그 역수 취하면 어디로 간대요? 무한대. 여기서 이렇게 무한대로 간다는 얘기고 따라하세요. 0점 몇? 그럼 역수 취하면 1번은 어떻게 돼요? 크다. 이렇게 그래프가 부드럽게 연결이 되는 거고. 자, 여기도 마찬가지 따라하세요. 0 마이너스 그 역수 취하면 어디로 발산해요? 마이너스 무한대. 여기도 0 마이너스 어디로 발산해요? 마이너스 무한대. 그리고 마이너스 0점 몇이니까 역수 취하면 어떻게 되지? 마이너스 1보다 어떻다? 작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줄 수 있는 거고, 마찬가지 0 플러스 무한대 이렇게 그래프가 끝나서 이렇게 좀 특이하게 생겼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 자, 그럼 예를 들면 조금 더 나아가서 한번 해볼까? 이런 것도 할 수 있겠죠? 역수함수 그리기가 저희 그래프도 바로 그릴 수 있어요. 이건 더하기 함수 그리기를 먼저 할 수 있어야겠지만, 자, 더하기 함수 그리기를 안 했잖아. 예시를 이걸 다른 걸로 들어볼 것 같은데 역수함수를 안 했으니까 뭘 하면 좋을까? 뭐 이거 해볼까? lnx 분의 1 이렇게 해볼까요? 얘 그래프 그려라. 그럼 우리가 그릴 수 있어야 되죠. 그냥 원래 함수 그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2,1 지나는 거 알고 있죠? 항상 지나는 점, 밑이 보이는 점, 이렇게 로그에서는 2개 정도는 줄여주점으로 말고 하면 좋으니까. 자, 그러면 역수함수 그려라. 그러면 따라하세요. 0일 때 수익점에서 그려주고. 자, 그런 다음에 보세요. 여기는 지금 마일일 때가 어디쯤인지 모르겠지만 대충 이쪽으로 2분의 1 마일 이렇게 할게요. 따라서 뿔마일은 그대로 1이 지나는 점 마일일 때 여기는 점이 그대로 찍힐 거고. 자, 그때 잘 보세요. 이 친구는요, 여기가 0 마이너스죠. 그러면 역수 취하면 어디로 가야 돼? 마이너스 마이너스 0점 몇이죠? 역수 취하면 어떻게 돼요? 마이보다 작다는 게 이렇게 내려가야 돼.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리고 이 친구 잘 봐봐. 여기 마이너스 무한대로 이렇게 가죠?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네? 그럼 역수 취하면 어디로 갈까요? 0 마이너스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 요런 느낌으로 될까? 요런 느낌으로 그래프가 그려지지 않을까? 여기서 뭐 아볼일지 위볼일지 변곡점이 생길지는 애매하기 때문에 이걸 계산을 해봐야 알겠다. 하지만 대충 감소하겠구나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이렇게. 자, 그러다 여기서 이제 이쪽 보면은 0 플러스 무한대 0.0 1보다 크다. 그리고 1보다 크다. 그리고 무한대 어디로 가야 돼요? 0 플러스 여기는 0.0이니까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줄 수도 있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럼 우리가 이런 것도 있잖아. 예를 들면 자세한 걸 보고 싶다? 좀 더 자세히 알아야 되는 상황이, 예를 들면 뭐 이런 거. 아까 뭐 이렇게 막 됐잖아요. 이렇게 됐잖아. 이렇게 됐는데 만약에 여기서 이 상수함수와의 교점의 개수를 뭐 봐야 되는 상황이다. 그럼 여기서 대충 뭐 이런 느낌인데 이렇게 된 건지 아니면 이렇게 된 건지 이렇게 올라간 건지에 따라 상황이 달라지잖아. 이런 것도 이제 미분에서 직접 확인을 해야 돼. 하나, 더함수에 부호가 나와. 우리는 대략적인 개형만 보는 거니까 이거는. 자, 그럼 예를 들면 우리 기본 그래프 중에 x분의 lnx 이런 친구도 있었죠? 곱하기 함수 그리기 하면 그려지는 거지만 일단 그냥 대충 그려볼게. 자, 얘는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는지 기억나요? 영향력 판단을 하는 거죠. 곱하기 함수에서는 얘랑 얘 다항, 영향력이 누가 더 큰 거지? 다항이 크다 그랬죠. 지수 강한 로그순으로 생각하면 된다 그랬죠? 따라하세요. 강한 그래프가 약한 그래프를 찌그러뜨린다. ln이 기본이에요. ln 이렇게 있는데 얘를 x분의 1이 찌그러뜨리는 거야. x분의 1이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럼 무한대로 더 많이 가. 그다음 무한대로 가려고 했는데 어디로 내려와가 되는 거야? 0으로 내려와서 이렇게 그려지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여기가 몇이었니? 뭐 B였나요? 뭐 이렇게 되는 거였나? 높이
높이가 2였나? 기억이 안 나네. 미분해볼까? x제곱분의 하고 앞에 거 미분하면 x분의 그대로 1 마이너스 ln x. 그 다음에 얘 부호만 하나 체크할 거니까 얘가 몇이 될 때? 0 될 때 기준을 딱 보면 이것만 보면 되니까 ln x 뒤집으면 2 이렇게 딱 되니까 불마 하니까 2일 때 이거 확인할 수 있고 2 대입하면은 뭐보다 뭐였네요 높이가? 이렇게 되는 건데 자 그러면 얘 역수함수도 우리가 그릴 수 있어요. 그럼 이거를 이용하면은 내가 얘를 알고 있다면 그 y는 lnx분의 x는 어떨까?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거지. 자 따라하세요. 0일 때? 0일 때 수시 정에서 수시 정에서 일단 그거 주고요. 그러면 여기 이쪽부터 한번 처리를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 일단 마일일 때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있겠지. 정리를 찍어주고 자 그런 다음 여기는 0점 몇이죠? 그리고 0 마이너스죠? 그럼 여기 어디로 가? 이쪽은요? 이렇게 내려갈 거야.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만 한다는 거죠? 역수처럼 어디에 가까워지겠네? 0 마이너스가 대충 뭐 이런 느낌이 아닐까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보세요. 2분의 1은 약 2점 몇 분의 1이죠? 그럼 이거 1보다 어떻겠네? 작겠네요. 그래서 0점 몇이네요. 이 친구도 0점 몇인 친구들이네. 자 그럼 얘는 0 플러스는 어디로 가고? 플러스만 한데 이 역수 취하니까 그러면 2분의 1 역수 취하면 어디로 가요? 2 한 이쪽으로 올립시다. 그럼 얘는 플러스만 한데 이렇게 되고요. 또 0 플러스로 가지 어디로 가요? 뭐 이런 느낌으로 가겠지. 여기서 이렇게 될지 변곡점 생겨서 뭐 이렇게 될지 뭐 이렇게 될지는 내가 알 거야. 그럼 이제 궁금하다? 그럼 이제 계산을 해봐야 되는 거지. 이게 함수의 부호나 이런 거 체크를 해봐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결국엔 자세한 지점. 아 그래서 이 점이 뭐 이 점이 어딘데 변곡점이 생긴다면 변곡점은 어딘데? 를 알려면 계산을 해야 돼. 계산을 하기 전에 대략적인 상황을 먼저 판단을 하고 계산을 할 수 있다 해서 유리하니까 따라하세요. 역수함수 그리기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 이거는 한번 내가 해보고 y는 얘는 두 개 줄 테니까 하나는 지금 하고 하나는 숫자로 넣어가세요. x2 첫 번째 이제 y는 하고요. 좀 우리가 알 수 있는 기본 쉬운 걸로 할까요? 탄젠트, 코탄젠트. 이거 한번 역수함수 그리기로 탄젠트 그린 다음에 한번 그려보시고요. 자, 그런 다음에 y는 네, 1번 한번 그려보시고 다른 친구는 2번도 한번 그려주세요. 저거의 역수함수 네, 저거 역수함수. 분의 1은 안 썼네. 이렇게. 참고로 코탄젠트는 탄젠트랑 역학관계죠. 그래서 대칭하고 평행이동 해서 겹쳐지는 그래프예요. 사실 우리가 탄젠트하고 2분의 파이 마이너스 x 하면 그게 탄젠트 x랑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래서 대칭시키고 평행이동하는 거는 사실 똑같아서 탄젠트랑 모양 되게 비슷하게 나오긴 해야 돼요. 갑자기 주기가 절반이 됐어? 여기가 마이너스만 돼가지? 역수점이 어디로 가야 될까? 영원 구해야 되니까 X축에 따라 가까워져서 그렇게 좀 무한대로 하고 이것도 한번 써보세요. 네, 그래서 사실상 탄젠트 대칭하고 평행하고 지금 이렇게 탄젠트 뒤집으면 되죠. 대략적인 개념이 되죠. 자, 이거 채워 쓰시고요. 이런 것도 종종 나오잖아. 합성함수는 괜찮지? 자, 쳤으면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이제 개념 마무리하고 좀 쉴게. 자, 이제 더하기 함수 그리기 같은 경우는 자주 나오지는 않고요. 그냥 이제 몇몇 상황에서 좀 알아두면 조금 편하긴 하더라. 그런 느낌 정도야. 실질적으로 많이 유용한 곱하기 함수 그리기고. 자, 더하기 함수 그리기는 별거 없어요. 그냥 따라하세요. 점선으로 겹쳐 그리고 y좌표 찾기.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좀 뭐가 좀 특이하냐면 사선점 근선을 예측하기가 좀 편해요. 예를 들면 아까 이런 경우 이건 그냥 한번 따라서 해보고 넘어가자. 이렇게 따라서 역수꼬레야. 그럼 얘 최대 최소 구해라. 그러면 역수꼬레합의 최소. 그러면 뭐 이용할 수 있죠? 얘 바로 떠올라. 역수꼬레합의 최소한 바로 떠올라야지. 산술기하 쓸 수도 있지만 이제 우리가 그래프도 그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프를 그려주면은 EX, E의 마이너스 X 여기 딱 그려주고요. 여기가 0일 때 그 높이가 몇인 함수네요. 1 한 다음에 둘 더하는 거야. 그러면 하나를 기준으로 생각하면 편합니다. 이 X승에다가 얘 Y좌표 점점점들이 이제 Y좌표 더해진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처음에 여기 EX 얘는 원래 여기 막 0에 가깝거든요. 그럼 존나 큰 막 무한대를 더하는 거예요. 그러면 따라서 무한대 더하기 0 플러스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아? 이 그래프 원래 이제 무한대로 가고 있죠. 거기 조금 더 더해주는 거야. 좀 더 빨리 가라고 더해주는 거야.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면 얘보다 조금 더 위에서 출발을 해서 여기 1, 그 높이가 더하면 2가 되니까 이렇게 내려왔다가 얘 무한대로 가고 있는데 거기에 뭔가 더해주긴 하는데 좀 덜 더해주니까 이 그래프에 가까워지도록 이렇게 한없이 가까워지는, 곡선에 가까워지는 그래프가 그려지게 돼서 이렇게 돼서 산술기하 평균에 의하여 얘네들이 값이 어떨 때 같을 때 역수가 똑같으니까 이게 몇이 되겠어요? 1일 때니까 x가 0일 때 0이 더해. 그래서 그때 최소값 몇을 갖는다? 2부터 5곱하기 2 나오죠? 이렇게 되는 게 산술기하 평균에서 구하는 거였고요. 그래서 2가 나온다가 되고요. 자, 얘는 그래서 그래프 이렇게 겹쳐 그릴 수 있고 사선증권은 주로 언제 생기냐면은 이때가 좀 대표적인 예시예요. 이렇게 되는데 뭐라? 이게 맞아요? 이게 마이너스 x분의 1. 자, 이거 봐봐. 따라 기함수 더하기 기함수인데 이거 기함수 더하기 기함수는 뭐예요? 모르겠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x 넣으면 되겠죠? 마이너스 x 넣으면은 얘 부호가 처음이랑 어떻게 돼요? 반대. 얘도 처음이랑 반대. 전체가 그럼 처음이랑 부호가 반대. 이게 뭐네? 기함수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봐봐. 이렇게 되면은 얘는 어떻게 그려지냐면요. 나는 이렇게 생각할게요. 이 yx 값에다가 얘가 더해진다라는 생각을 할게. 그럼 처음에 0에 가까운 값인데 존나 큰 걸 더해주니까 이렇게 출발했다가 1일 때 높이 2가 되고요. 그런 다음에 계속 무한대로 가고 있는데 뭔가를 계속 더해줘. y좌표를 이만큼 높이만큼 더해줘. 그럼 더해지는 값이 몇에 가까워지죠? 왜 가까워지니까 이 y는 x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사선점 근선을 가지게 되는 상황이 이런 상황이 되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래서 얘 극한을 알아보면은 미분을 한번 해보면
y''은 1마 x제곱분의 1 이렇게 되잖아요. 이 x가 뭐가 들어갈 때 취해보면 1마 x제곱분의 1 하면은 대입관처럼 0이니까 몇을 수렴? 1로 수렴 따라하세요. 조선의 기울기가 1에 가까워진다. 그럼 다른 말로는 따라하세요. 기울기 1인 직선을 사선정근선으로 갖는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 직접 만약 사선정근선 구해라! 라고 하면 원래 뭘 해야 되냐면은 여기 기울기까지 구해놨잖아. 그럼 기울기까지 구해놨지? 그러면 fx라고 치면 fx 마이너스하고 기울기 1이니까 x y절편만 모르잖아요. 그리고 n 이게 차이가 사선정근선 하나씩 가까워지면 차이가 몇에 가까워져야 돼? 0이 극한값이 존재한 0으로 수렴한다고 풀어주면 돼요. 그리고 여기 n이 결정이 돼요. 그럼 사선정근선이 나오게 되는데 이거를 푸는 경우는 일단 문제에서는 내 기억에는 본 적이 없고요. 그냥 문제 뭐 개념 설명하거나 이러다가 설명하는 경우 있어도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이건 그냥 더하기 함수 같은 경우는 한번 뭐 내가 그려만 보고 갑시다. y는 x 플러스 nx. 자, 이건 한번 그려보세요. 그려보세요. 비교는 못하시네. 일단 x 플러스 nx니까 정역 제한된 거 봐야 되고요. 그냥 이상한 애 나왔다고 주기성 대칭성부터 체크를 하는 게 좋아요. 아무것도 없어야 돼. 두 개 점선으로 그려주세요. 그래서 처음에 어떻게 들어갔는지 표시를 해봐. 너무 간단하죠? 아니 이거 그래프가 증가만 하나요? 좀 이상하잖아? 그럼 미분해도 돼요. 미분하면 1 플러스 x분의 1이니까 x는 양수인데 항상 양수인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이거는 그래프가 좀 예시를 병신같이 적었네. 그러긴 하세요. 네. 예시가 좀 그래. 다음 마지막 곱하기 함수 하고 좀 쉽시다. 자, 실질적으로 우리가 문제에 많이 쓰는 게 곱하기 함수인데 따라하세요. 영향력 판단. 영향력 판단이라는 거는 교과서에서 정의되진 않았어. 그래서 이거는 엄밀하게는 그래프를 그리면 문제에서 줘야 돼.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예를 들면 뭐 x분의 lnx는 0으로 수렴한다 이런 식으로 주는 게 아니고 원래는 그래프를 못 그리는 거야. 엄밀하게 교과 범위 내에서는. 그래서 만약에 그래프 극대국수 뭐 이런 거 하려면 그래프 그려버리면 바로 틀리는 거야. 교과 범위 외의 내용을 지금 쓴 거니까. 자, 그래서 그럴 때는 증강표로 처리를 해주면 되는 거고요. 자, 근데 우리 수능에서 수능에서 상관이 없죠. 자, 따라하세요. 영향력 판단. 영향력 누가 크다고요? 지수. 그 다음은요? 다항. 그러면 유리함수도 분모에 있는 다항으로 생각을 하는 거야. 그 다음 누구? 로그. 제 족밥이 뭐예요? 뿔마에 진동하니까 제가 깝쳐맞자죠. 자, 그 다음 이제 따라하세요. 부호 판단. 그래서 플러스 곱하기 플러스면 그냥 부호가 뭐고요? 마마는 뭐예요? 플러스. 부호가 반대일 때는 곱한 건 뭐가 될 거다? 마이너스. 부호 판단 해주고. 그 다음에 둘 중에 하나 0이 된다? 그럼 곱한 것도 무조건 몇이에요? 0 이렇게 되고. 그럼 주요 포인트 찍은 다음 따라하세요. 영향력 큰 그래프가 뿔만 원대로 발산하거나 0으로 수렴하면 영향력이 작은 그래프를 구부러뜨린다. 그래서 우리 자주 나오는 게 이제 1번 ln이랑 다항, 지수 다항 이렇게 자주 나오죠. 그러면 아까 우리 했던 거 간단하게 또 그려볼까요? ln, y는 하고 옵션이니까 안 쓸게. xlnx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1
2의 마이너스 x는 이런 애는 어떻게 그릴까요? 네, 요 세 가지 지금 해보세요. 하나는 해줄까? 우리 이거 야 좀 해봐. 이거는 너네 아까 예시했던 거죠? 이거만 내가 한 번 더 설명할 겸 해줄게. 이거 자식. 자, x분의 땡땡땡 lnx 땡땡땡. 근데 영향력이 누가 큰 친구로 해석이 된다고요? x분의 1이 크니까 이 무한대로 간다고? 나 영어로 할 건데 이 구부러뜨리는 거지 이렇게. 그리고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데 나 무한대로 가는데 그러면 5는 뭐가 되고? 마이너스면 더 빠르게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서 여기서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 좀 더 올라가서 이렇게. 뭐야 이거? 이렇게 이런 데쪽으로 그려주면 되고요. 그래프 내가 대충 그렸을 때 변곡점 몇 개 있는 것 같이 보여요? 한 개 있는 것 같죠? 실제로 하나의 집, 두 개일지, 세 개일지는 계산해봐야 아는 거. 대략적인 느낌만 보는 거니까 엄밀하게 판단해야 되는 직접 계산을 해야 돼요. 자, 이건 너네 지금 하고 쉽시다. 여기까지가 이제 개정 무조건의 좀 기본적이라고 우리가 말할 만한 그런 개념이고. 되게 지수 곱하기 다음 거는 너무 자주 나오니까 빨리 그릴 수 있으면 좋겠죠. 이거 깊게 모양이 있었어? 그냥 지금 보는 그런 거야? 이거 좀 잘 그릴 수 있어요? 좋지네. 이것도 좀 괜찮아. 그래서 이거 좀 계산해. 되게 좋다. 이거 좀 이거 뭐죠? 계산해보면 자 봅시다. 이것만 얘기를 좀 할까요? 얘들아 조심해야 될 게 있다고 했어. 이거는 따라서 대략적인 개요. 대략적인 개요니까 이걸 너무 맹신하면 안 되는 거지. 자 예를 들면 얘 같은 경우 그래프를 대충 그려보면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몇이에요? 1. 얘가 0대치까지 이렇게 되는 거지. 아 그럼 야 딱 보니까 변곡점 있어 없어? 이 그래프에는 없는데 모르는 거야 사실은. 그럼 얘도 마찬가지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니까 뭐 이렇게 되겠죠? 그랬을 때 야 이 극소이 몇이네 몇일 때 극소예요. 지금 뿔마 1 딱 사이에 몇이에요?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 애매한 거예요. 실제로 뿔마 1 중간이니까 0 아니야? 0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는 거야. 그럼 우리 이것만 한번 얘기를 하고 갈까요? 우리 fx 2의 x승을 미분하면 fx 2의 마이너스 x를 미분하면 요것만 오랜만에 좀 복습을 합시다. 자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죠? 이 x 써놓고 그 다음에 원래 거를 쓰고 그 다음에 미분한 걸 더한다. 이렇게 외우면 편한 거였죠? 자 이 친구는 2의 마이너스 x승 쓰고 앞에 뭐 붙였으라 그랬어? 마이너스 붙였으면 좀 외우기가 편하다고. 따라서 원래 거를 쓰고 미분하식을 뺀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조금 다루기가 편하더라. 그럼 이 친구 실제 극점 알아볼까요? 이거 공식으로 써볼까? 그럼 앞에 뭐 붙여 쓰고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승 쓰고 원래 거 n하나 미분한 누구를?
EX를 뭐하나? 뺀다.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EX 이렇게 되니까 얘가 0일 때 0이지 않을까 했는데 아니었어요. 이거 그대 공식 써서 풀어야 되는 애죠? 풀만 루트면 뭐 이렇게 1풀만 루트면 이렇게 나오겠네요. 1풀만 루트 2인가요? 1만 루트 2 1풀 루트 2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직접 계산을 해봐야 알고 우리가 대략적인 느낌만 보는 거다로